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퇴근길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가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1년이 넘었죠. 이렇게 가면 언젠가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대로 보면 은행이 폭리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사채업자, 대부업계가 폭리를 취할 것이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냐라고 제 영상을 남긴 것도 있거든요. 이제 하다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은 이번 주 수요일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을 떠나서 일단 이거는 누구나 공통분모인데 자영업자분들 지금 먹고 살라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부도를 원하지 않고 잘 되기를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정권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을 거의 악마화시켰었습니다. 이건 팩트이고요. 하다 못해서 2021년도에 대출을 중지시켰습니다. 자본시장을 오픈한 곳에서 있기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21년도 이전에 이미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그 성격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보다 했습니다. 자, 은행 돈잔치. 이건 아무도 지금 설명 안 해요. 은행이 이렇게 머니 파티를 벌인 이유가 뭘까?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돈잔치를 벌였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보세요. 기준금리가 올랐죠?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떠올 때도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계로 따지면 원가가 올라간 거예요. 원가가 올라갔는데 폭리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가 올라갔는데 폭리를 취하려면 물건 가격을 올렸거나 아니면 손님이 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손님이 늘었을까요? 아니요. 지난 정권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불가능하게 했고요. 받는다 하더라도 총량을 규제했기 때문에 LTV, DTI, DSR 여러 가지 규제를 뒀기 때문에 그전까지 사람들이 이 단어 뭔지도 몰랐어요. 대출을 받는 손님은 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원가는 올랐는데 손님은 줄었는데 폭리를 취했다. 뭘까요? 맞습니다. 물건 단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출을 제가 이런 식으로 중지시키면 안 된다고 한 얘기는 물론 의견이 분분하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부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대출이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국이란 땅에 왔어요. 한국이란 땅에 왔는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동물의 습격을 받거나 환경이 춥거나 더우면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식주예요. 근데 어쨌건 집은 필요하죠. 그럼 집을 당장 어떻게 사실래요? 그럼 집이 싸면 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집이든 뭐든 여러분 핸드폰도 있고 이 옷도 있고 이게 다 사람의 노동이거든요. 사람의 노동이 저장되는 수단이 재화예요. 예를 들어서 쟤네 아빠가 부자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잖아요. 걔네 아빠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쟁여놔서 얘한테 전수를 해줘서 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공장 기계도 마찬가지고 공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선조해서 우리가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거 이거예요. 전 선배 세대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존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노동력의 응집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쌀 리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에 띡 하고 왔어요. 그럼 집을 어떻게 지어요? 원자재이면 노동력이면 내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짓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진 않지 않아요, 여러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냥 일단 와, 한국에 터를 잡아. 그리고 일자리를 잡고 일하면서 갚아 나가. 이렇게 돌리고. 어떻게 보면 빚잔치, 그러니까 속이 빈 강정 이렇게 표현하셔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국가가 돌아가려면 사람이 와서 자리도 잡고 또 옷도 빼입고 일단 뭐 차도 있어야 되고 큼지막한 거 내가 지금 노동력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력보다 타인의 노동력의 응집인 자재를 먼저 필요로 할 때 쓰라고 대출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98년도 이전에는 기업들한테 대출해준다고 개인한테 안 해줬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때는 없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대출 없이도 올라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받아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은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지 말래요. 근데 은행은 왜 존재하죠? 이게 참 아리까리한데 은행은 공공재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은행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은행이 공공재 성격이면은 댓글에 은행원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공무원 스케줄대로 일하세요? 은행원들 진짜 빡세거든요.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원래 은행이 목표였거든요. 그때 되게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는 시내식장이고, 근데 거긴 진짜 빵빵해야 가는 거고, 신한은행 이런 데는 진짜 퇴근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 제가 가본 게 아니라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그럼 공공재라면서요. 공공재면 직원도 공무원만큼 편하게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고 좀 틀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노가다 수준에다가 영업 못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년이 있어요. 잘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많이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민간 기업이에요. 공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 성격을 갖는다는 뜻은 꼭 필요한 기관이다. 그건 공공재가 맞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기관인 공공재의 성격의 대출을 강제로 막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필수니까 꼭 필요한데 써야겠는데 은행은 민간이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절히 원해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중금리, 가상금리를 폭등시켜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다. 그럼 사실 한 4.5% 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예전에 그런 적도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3%다. 그럼 4.5에서 5% 정도 받으면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니네가 대출해주지 말라며. 니네가 우리 모객하는 거 방해했잖아. 근데 우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마침 대출을 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널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6%, 7%, 8%. 그래도 받아? 8.5% 이렇게 간 거예요. 노빠꾸. 지난 정권 때 터치 안 했어요. 요새 와서 터치한 거지. 무슨 말이다? 국가에서 떠밀어 준 거예요. 폭리를 한번 취해보세요. 우리가 밀어줄게 하고 쫙 밀어준 거예요. 은행이 돈을 못 벌면 바본 거죠. 그러니까 헤엄치기예요.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뭐 했는데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개발해줬어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와서 뭔가 서비스를 해줬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돈잔치를 했죠. 뭐다? 정부에서 밀어준 거다.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나 본데 대부업체는 더 심했어요. 왜? 은행의 공백기,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걸 사채업자분들이 메꿔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가지고 대부업체가 나쁘다? 사채업자가 나쁘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간절히 갖다 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갖다 쓴 거예요. 사회는 이렇게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서 수급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은 거죠. 이제 와서 왜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은행의 고금리를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내수 경기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왜? 24년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내수 경기 안에는 반드시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는 이미 은행을 활용하고 있고 은행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몇몇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은행에서 하는 건 줄 아세요. 아 좋겠다 고객 늘어서. 아니고요. 지금 시중에 민간은행이 정부의 이 대출 상품과 싸우고 있어요. 이상하게 요새 은행이 좀 친절해지거나 대출을 낮춰주려는 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40조 가까이 측정이 됐는데 이미 10조 넘게 날라갔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죠? 상담하고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한 달 이상 넘게 걸려요. 좀 오래 걸린 분들은 40일, 50일 걸렸다는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뭐다? 은행을 약간 태클을 걸어서 돈을 땡겨와서 여러분 고금리로 고통먹는 구통,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수 경기를 챙길 수 있는 유동성의 길미? 그러니까 약간 생기, 이 돈이 혈액이잖아요. 이걸 좀 돌게 하게끔 은행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엔 당연히 부동산도 들어가 있다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자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이건 정치죠. 그럼 정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은행을 쪼여서 금리를 낮춰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해주고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잘못이고 우리의 포인트는 뭐다? 서민과 자영업자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은행에 약간 압박을 가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보셨잖아요. 물론 금리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이 움직인다는 뜻은 아닌데 제 말은 지금 정부의 취지를 보자는 거예요. 취지. 그죠? 취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약간 은행을 압박해서 유동성을 좀 풀 수 있게끔 사람들이 대출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은 그 돈은 여기저기 스며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지금 버티기 어려운 서민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나 대출이자가 높은 분들은 보호를 받을 테고 그 다음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저는 부동산 유튜버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예전에 비해서 돈이 들어가기 조금은 더 원활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래봤자 소용없거든요. 의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정도 얘기, 이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부동산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될 때나 막 갖다 쓰는 거지, 대출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무척 안 좋거든요. 경색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풀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지, 막 지금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직. 그런데 이런 기조로 가게 되면은 이런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 효과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시기에 이런 스탠스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